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2부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저희 트레이더들과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들 가득 챙겨가 보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주시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2부 첫 순서로 바로 음봉양봉 퀴즈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5분봉으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죠. 10분 동안의 쉬는 시간 지나는 동안 나스닥의 매도세가 또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분가량 지났네요. 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봉이 5분 후에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지 예측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이고요. 양봉 예측하시면 1번, 음봉 예측하시면 2번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59분까지 받도록 하고요. 11시 정각에 완성되는 5분봉 기준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는 여기까지 한번 또 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좀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또 여러 트레이더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앞선 1부에서 전략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트레이더들의 전략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성원 소장 트레이더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에서 성원 소장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자랑하는 성원 소장 트레이더의 방이었고요. 자, 다음은 또 프로핏 트레이더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에서 프로핏 마스터 천윤재 대표 검색하시면 또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배틀리그 1위의 주인공이었죠. 프로핏 트레이더의 방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만나볼 트레이더는요. 스파이더 트레이더입니다. 1일 가장 많은 수익금을 기록했던 스파이더 트레이더 노란톡에서 S스탁 스파이더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트레이더들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오늘 마지막 회니까요. 이 시간 이외에도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들 한 번 더 알려드렸고요. 자, 저희는 다시 한번 또 트레이더들 연결을 해서 이어서 전략들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분이 더 남았네요. 리치 트레이더입니다. 시원의 리치 검색하시면 들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 자, 리치 트레이더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죠. 성원 소장 트레이더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소장 트레이더님. 네. 네. 자, 일단 지금 쉬는 시간 동안에 매도세가 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오늘 이번에는 이제 5일 전략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크루드오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 전략은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예, 지금 오일도 뭐 특별한 상승시킬 요인이 없죠. 예,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네. 하락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 장 자체가 크게 어떤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길게 대응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저점이라고 보여지는 지점은 한 39불 초 정도, 그래서 한 38.94 정도까지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40.13. 40.13이요? 예, 40.13 정도, 예, 거기까지를 한 목표가로 좀 세워도 괜찮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하락을 더 예상을 하시는데 40.13선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지금 이제 한 50틱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바로 좀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좀 반등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 어떻게 전략 가져갈까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40.6일 자리에서 아마 지지 반등이 살짝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40.6일 자리가 한 번 정도 반등이 이어졌다가 그 이후에 붕괴가 될 경우에 그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전략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크루드오일과 관련한 전략 짚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그럼 스파이더 트레이더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나스닥과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어서 네. 전일 지금 저가인 40.22까지는 충분히 빠지지 않겠나. 근데 일단은 추가적인 전일 저점인 전일 저가가 40.2인데 40불 마디가의 지지가 좀 관건이 있겠죠. 근데 선행스펙2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펙2 구름대 지지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1차 목표는 지금 상태 매도를 들어가면 전일 저가까지만 좀 보더라도 충분한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겠다. 너무 지금 쭉 빠지고 있다고 겁먹으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62일평 지금 일봉상으로 62일평 무너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종가 자체를 살릴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렇게 지금 연일 한번 하락이 크게 오고 나서 그러니까 9월 2일 날 수요일 날 한번 크게 하락이 오고 지금 또 다시 한번 도지 모양을 일단 좀 약간 좀 이렇게 망치형을 좀 그렸는데 일단 여기서 또 한 번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0불 42 전일 저가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40틱 정도는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도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일 저가까지는 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 봐도 좋겠다. 역시 또 공격적인 이런 전략들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 프로핏 트레이더의 5일 전략도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보죠. 프로핏 트레이더님. 네. 네, 자, 5일은 지금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5일은 이제는 하방뷰를 봐야죠.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5일 짚고 넘어가기 전에 네. 중요한 게 역시 매매는 좀 생물이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가 또 급반전에서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11,400까지 갈 수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나스닥은. 그 부분을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 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금일 아주 차트는 조금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일봉상 보게 되면 5일선, 5일 2평 맞고 빠지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5일 2평 맞고 빠지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분명하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일이 그동안 41불에 42불 이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눌려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게 5일이 너무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오면 크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5일이 하방이 어디까지 빠지냐라고 봤을 때 이제는 39불 중반까지 갈 수 있다. 하방뷰로. 이제는 하방뷰로 39불 중반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냐 했을 때는 지금은 일단은 41.87부터 40.57까지 130틱 이상을 약간은 뭐랄까요 기술적인 반등 없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를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너무 급하신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기다리셔가지고 나는 좀 빨리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0.80라인에서 한번 매도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는 조금 느긋하게 들어가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41.30 라인, 41.30 라인 이 라인에서 매도를 보시고 목표가는 40불 이탈입니다. 40불 깨져서 39불까지 그냥 들고 계시는 거예요. 39불 후반대부터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매도 전략을 주셨고 오늘 5일선을 맞고 좀 빠지는 중이라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진입하실 분들은 40.80선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41.30선에서의 매도 진입 이야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0 아래 39달러 그렇죠. 중반까지 보고 계시는데 일단 $39 후반부터는 일단 청산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전략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성원소장 트레이더 그리고 스파이더 트레이더, 프로핏 트레이더까지 5일 전략을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마지막 회를 맞아서 스페셜 게스트로 다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현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어제 급락해가지고 지수가 급락하면서 제가 일주일 내내 이제 월화에 급락한다,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쵸. 막상 이제 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제 과로해서 일을 했더니 오늘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그래도 지금 현재 수익은 많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마침 오늘 출연하신 분들 대부분이 다 이제 주로 하락을 보셨던 분들이 많아서 네, 맞아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비농업 고용지표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나왔는데 약간 좀 좋게 나왔지만 그게 그것도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좋지 않게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자체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현재 추세 상승, 지수 상승 구간에 잠깐의 조정, 근데 그 조정 폭이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 상승 구간에 잠시 조정. 그런데 조정 폭이 좀 큰 상황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오늘 비농업 고용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장이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의 영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업률은 예측보다는 좀 낮게 나왔고요. 10% 아래로 떨어졌고 비농업 고용은 137만 정도가 나왔죠.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는데 일단 실업률은 떨어졌는데 고용 회복은 둔화됐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어떻게 좀 해석할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가 현재 지금 밀린 이제 부분도 이제 두 자릿수였다가 이제 한 자릿수 감소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개선되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했지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현재 드라이빙 시즌도 끝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시즌 끝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일시에 반영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표가 계속 제조업 지표 말고는 월요일 날 나왔던 그 ISM 제조업 지표 말고는 나머지 지표들이 그냥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상치에 살짝 괜찮았던 정도고 서비스업 지표는 잘 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지표들을 해석해 봤을 때 진짜 매도하고 싶은,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그에 알맞는 뉴스가 나왔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의 팀쿡이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식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팀쿡이 CEO이기 때문에 주식 매도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자동 매매 다 걸어놓은 것들이거든요. 자동 매매 다 걸어놓은 부분이 체결되면서 이제 매도한 내용이 그러니까 주식 분할 전에 이제 주식 매도했던 부분이 뉴스에 나왔고, 그다음 테슬라는 영국의 이제 최대 2대 주주인 운용사가 매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기술주의 고점을 한번 1차 고점 차실현 구간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영국 자산운용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다시 사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곳이 주식을 절반이나 줄였어요. 이거는 뭐 이제 진짜로 자기들이 생각해도 어느 정도 고점이라 생각하는 부분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가 연이어서 이제 좀 이제 오르고 있을 때는 보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 약간 주식이 밀리다 보니까 우르르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고 또 미국 역시 로빈후드 운동, 로빈후드 운동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미국 주식 어플들이 실시간 트레이딩 어플들이 잠깐 다운될 정도로 요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차수 휴업이나 뭐 이런 데 지금 다운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과열 징조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지금 과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크루드오일도 밑으로 밀리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밑으로 지금 이제 밀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그것조차 이제 나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철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나왔던 지표 발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골드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골드가
아까 9시 반경의 지표 발표 이후로 굉장히 좀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낸 상황인데, 자, 이 구간에서는 좀 방향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우리 트레이더들의 의견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다시 반등을 하면서 93.17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먼저 성원 소장 트레이더부터 골드 전략 확인해 볼게요. 성원 소장 트레이더님.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성원 소장 트레이더님. 네. 네. 자, 지금 골드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골드는 지금 현재 그 기준가라고 할 수 있는 1922.4선이 지금 현재 지지 자리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는 일시 지금 조정 구간에 좀 거치고 있는데, 지금 주요 자리가 좀 붕괴가 된 만큼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좀 해주지 않을까. 뭐 큰 하락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909 정도 선까지는 좀 하락을 해주지 않을까 해서 매도를 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 추가적인 일단은 또 단기적인 하락 쪽으로 방향을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좀 진입 시점을 저희가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진입 시점은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좀 이상적이다라고 좀 판단은 좀 되긴 되는데, 지금 좀 더 확실하게 보시려 그러면은 네. 1922.4가 붕괴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좀 강하게 그 자리를 좀 뚫고 하락을 해줄 때, 그때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22.4달러 선, 이 지지선이 좀 무너질 때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무너짐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전략을 좀 세워드렸고요. 그런데 지수가 일단은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는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좀 이대로 좀 강하게 더 지수의 매도세가 연속해서 나온다면 골드는 혹시 반등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실까요? 골드하고 어떤 나스닥하고 상관관계는 저는 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이 조금 더 하락세가 좀 이어질 걸로 저는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한 11,383선 정도나 아까 말씀드렸던 한 11,087선 정도까지도 재차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40번대 골드가 지금 현재 어떤 지금 현재는 좀 수렴 구간에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태라서 큰 변동성이 기대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좀 단타로만 좀 대응이 좀 가능한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지금 1922.4선이 붕괴가 되면은 한 1908선 정도까지 이렇게 그냥 단타로. 또 그 1908선이 또 붕괴가 된다 그러면 또 한 차례 또 하락이 좀 떨어지는 뭐 이런 정도로 보셔야지 이 장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1922.4선이 무너지면 1908달러 선까지,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까지 무너지면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겠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스파이더 트레이더의 전략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스파이더 트레이더님? 네. 골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골드는 제가 예전부터 좀 매도 쪽으로만 좀 보고 있었는데 반등 자체가 투자 대회 진행할 때도 지금 골드 쪽도 계속 매도 쪽으로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쓰리바닥을 거의 일봉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원체 지금 좀 지쳤던 게 뭐냐면 거의 바닥 자체는 이제 쓰리바닥의 모양을 만들고 이제 여기 1920포인트가 무너지면 사실 급락이니까 거의 이제 61일평 찍으러 가는 거고, 사실 구름대도 한번 밀어버릴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엠파 하락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대체로 이런 선들은 이제 목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런 추세의 지지 자리인 이런 목선들이 깨질 경우에 굉장히 큰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제 1920포인트가 무너질 때 한번 급락도 한번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긴 하는데, 벌써 한 3번째 지지를 받는 자리라서 이게 과연 이번에 깰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한번 또 반등했다가 1950이나 뭐 한 2000포인트 부분 갔다가 또 다시 빠져서 그러니까 포 바닥을 찍고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20포인트 지지가 너무 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920포인트 부분에서 어떤 붕괴 여부를 좀 지지가 깨지느냐 이렇게 좀 보고 네. 단타 치시는 분들은 1920포인트에서 컷을 좀 짧게 잡고 한번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 네. 만약에 이제 좀 공격적 매도 좀 뷰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봐서 오히려 지금 한 80틱 정도 되는 거니까 한 200포인트, 1920포인트까지 그냥 쭉 가져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거든요. 단타적으로. 근데 만약에 1920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1900포인트까지 한 200틱 정도 더 빠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파이더 트레이더도 일단은 매도 쪽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 일단 1920선의 지지 여부를 좀 중요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20선에서 좀 짧게 매수를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좀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도로 진입을 해서 1920선까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세워드렸고 만약에 1920선까지 무너지면 1900달러까지도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골드 보려면 네. 달러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달러를 봐야 봐야죠. 되는데 지금 달러의 이제 움직임 자체가 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12일을 앞두고 과연 유로존이 지금 현재 유로화 강세를 용인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이 현재 이제 최근에 이제 독일 수출이랑 그다음 유로존 수출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한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독일의 검은색이 수출이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로존도 역시 수출이 급락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보시면 달러와 유로 통화 가치 자체가 이게 이제 유로화의 강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밑으로 떨어진다는 게 유로화의 강세를 의미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에서는 이 지금 수출이 안 좋게 되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2에 주로 22에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 지금 유로화 강세를 이대로 용인하느냐. 근데 용인하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유로화 강세가 수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를 용인하기 쉽지 않으니 이번에 약간 유로화의 강세에 대한 뭔가 강세 약세를 돌리려고 하는 뭔가의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달러가 현재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표가 원래대로 증시 지표가 상당히 좀 괜찮다면은 이 지표가 괜찮으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달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표 반응에서 올라갔다고 치면 그럼 지수도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수가 밀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약간 유로화 반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엄청난 뭐 국채 매입이나 뭐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한다는 뭐 새로운 정책적인 제시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로화 강세 용인에 대한 이제 부분 코멘트가 어떻게 될 건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달러에 영향을 미치고 달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골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하락이죠. 하락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일단 하락할 때 가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자리 같은 경우는 1917.5 여기 잡아놓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반등 나오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짧은 반등 한 여기 정도 노리고 매도라면 여기가 목표가로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22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화의 강세를 좀 용인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달러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연달아서 골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들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저희 프로핏 트레이더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또 골드 전략 짚어보도록 하죠. 프로핏 트레이더님. 네. 네, 자 지금 골드 좀 어떻게 볼까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우리가 선물 장점이 두 가지 방향성을 다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방향성을 다 어느 정도 대응 전략을 드리고 싶은데요. 짧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저가가 1921.6달러죠. 그렇잖아요. 네. 1921.6달러가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현재 구간대에서는 상당히 매수로 보기 좋은 구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로 보기 좋은 구간대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수로 본다고 한들 크게 많이 위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구간대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셔가지고요. 1935달러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상당합니다. 수익금이 워낙 변동성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1921.6 금일 저가, 현재 저가가 하방 이탈된다 했을 때는
저는 목표가를 1910달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1910달러까지는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1910달러부터는 오히려 이제 골드를 약간 우리가 긴 뷰로 롱포로 봤을 때 매수뷰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1910달러 이하 단에서는 상당히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금일 원래 우리가 보통 이제 지수 선물과 골드는 조금 그 디커플링 상태를 좀 보이는데 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같이 가요. 얘들이 조금 친해졌어요. 나스닥, S&P 골드가 좀 친해진 상태인데 그래도 골드는 골드다. 골드는 약간은 다 이제는 좀 헤어질 때가 됐다. 지수와 골드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골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그리고 미대선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한은 골드의 적정 가격은 저는 2,000달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00달러로 다시 갈 건데 네. 어느 타점에서 매수를 봐야 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좀 안정적으로 매수를 보기 좋은 타점은 1910달러 이하 단에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매수를 보기 좋은 저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한번 덤벼보시도 괜찮다. 손절은 현재 저가를 잡으시고 현재 저가가 깨졌을 때는 당연히 현재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하방 추세대로 추세 순응해서 매도 대응을 하시는데 저가 깨졌다고 매도를 같이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골드는 워낙 지금 단발 매수도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저가를 깨졌을 때 어디에서 매도 타점을 잡느냐 직전 저가를 잡으십시오. 그냥 쉽게. 1921.6이 깨지게 되면은 1921.6 정도에서 매도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요. 그러면 매도로 가져갔을 때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안정적으로 좀 청산을 시키려면은 제가 1910달러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직전 그 골드가 급락 후 그 다음 눌림에서 그 나왔던 저가가 1908.4거든요. 네. 8월 26일 날. 네. 이 8월 26일 저점을 근거로 제가 1910달러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1910 매도로 길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1910달러 정도에서는 보유 물량의 한 80% 이상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해외 선물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골드 급등할 때 모든 경제 TV에서 모든 경제 기사거리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이제는 금 ETF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금 ETF 매수를 시켰습니다. 근데 금 ETF 그때 고점에 사신 분들 어떻게 대응할 건데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해외 선물로 해칭을 하셔야지만 골드가 떨어지더라도 ETF 매수 걸어놨으면은 골드는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조금 봐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익이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손실의 네. 해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해지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프로핏 트레이더의 골드 전략이었고요. 일단 지금 뭐 단기로 매도로 진입을 하는 거는 유효한데, 좀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도 같이 좀 알려드렸습니다. 1922.6선이 지지를 해줄지 이탈을 해줄지 이 선을 좀 주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922.6선 이탈을 한다면 1910달러 이하까지 온다면 매수의 적기일 것이다 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프로핏 트레이더의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오일나 유로 ETF 들고 계신 분들, 네. 골드 ETF죠. 골드 ETF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이제 괜찮은 전략이고 왜냐하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골드 ETF를 너무 오래 들고 계시면 안 돼. 이게 ETF를 오래 들고 있으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월물 교체하면서 이제 수수료가 더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을 까먹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골드 ETF를 장기로 뭔가 진행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골드의 매도, 해외 선물 매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간별로 수익을 추가해 오면 우리 수익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든 해외 선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는 사실 골드 ETF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골드 펀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넣어요. 골드 마이크로가 있습니다. 해외 선물 골드 마이크로를 하면요. 정말 충분히 소규모 금액도 다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해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마스터 천지 대표를 빨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노라톡 메신저에서 마스터 천지 대표 눌러주시면요. 이 천지 대표님이 정말 많은 그 해칭 관련한 그 교육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오시면 그냥 무료로 뿌려버리려고 다 항상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 꾸준히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 대회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해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께서 꼭 챙겨가 보셔야 될 부분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에서 마스터 천윤재 대표 검색하셔서 정보들 얻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우리 두 분도 다른 트레이더 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성원 소장 검색하시면 또 들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투자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스파이더 트레이더 상당히 좀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진행을 합니다. 일간 가장 많은 수익금을 기록을 했었죠. S스탁 스파이더 검색하시면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 트레이더는 사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입도 많이 하는 트레이더로 저희 대회 기간에 또 보여주셨기 사실 때문에 스파이더 트레이더가 대회 기간에 시험비가 안 맞아서 그렇지 대회 끝나고 나서는 뭐 그냥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회 끝나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골드 매도를 보셨고 나스닥 매도를 집중 공략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최고의 컨디션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트레이더 각각 노란톡방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이어서 또 다른 상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유로가 오늘도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을 하면서 유로가 좀 내려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의 전략들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까 이제 또 얘기드렸듯이 이제 유로가 좀 너무 올라서 힘들다 얘기를 분명히 이제 유로 존 내에서 하고 있어요. 유로존 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유로존의 이제 체코메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얼마 안 썼어요. 얼마 안 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추가 경기 부양책을 꺼내오기보다는 기존의 체코메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출 지표가 그다음에 이제 수출 지표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유로존이 최근에 수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수출 지표를 돌리기 위해서라도 유로화 강세를 이대로 용인하진 않을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달러화가 최근에 반등하는 구간 역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여지고요. 물론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달러화는 분명히 하락하고 유로화는 오른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속도가 약간 좀 더딜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유로 같은 경우는 어제가 아니죠. 그제죠. 그제 제가 얘기 드렸던 라인이 1.27663이에요. 1.17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1.17663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ECB 회의가 들어가게 되면 요 관련한 유로와 강세 용인하는 이 부분에 대한 용인하지 않는다는 이런 코멘트들이 얼만큼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코로나 재확산은 유럽은 이미 이제 재확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아예 재확산 완전히 들어갔다 공식적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유로존이 이제 그 부분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좀 새로운 뭐 추가 경기 부양책이나 그다음에 각종 경제 지표가 깨지면 깨질수록 유로화 내려갈 거니까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 포인트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ECB 통화정책회의 앞두고서 관련한 내용들 좀 짚어주셨고요. 지금 유로의 강세를 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채권베이 프로그램이나 추가적인 양적 완화와 같은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꼭 관련해서 뉴스 찾아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희 트레이더들의 전략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먼저 성호 소장 트레이더 만나볼까요? 성호 소장 트레이더님. 네, 자 유로 FX 지금 전략 어떻게 볼까요? 예, 유로는 뭐 제가 주로 취급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일단 차트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계속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가 현재로서는 17794 정도 되는 자리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현재 크게 뭐 하락을 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만약 이 장을 지금 한번 노려본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은 아니고 한 17659 정도에서 매수 쪽을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는 아닐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성호 소장 트레이더는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만 보고 계시는 그런 전략을 전해드렸고요. 하락세는 아닐 것이다. 1.17659선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저희 그러면은 다음 트레이더의 전략도 확인해보죠. 스파이더 트레이더님.
네, 스파이더 트레이더는 지금 유로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아까 나스닥이라든가 오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 이거 아까 골드 전략하고 좀 비슷한데 네. 이쪽도 목선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이 목선이 깨지면 급락이 나오는 거고 목선이 깨지지 않으면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가는 건데 네. 지금 이게 지금 박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9454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대충 지지를 좀 많이 받는 자리가 1.17 77 00 여기 지금 이 자리인데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로 쪽은 여기 추세가 지금 당장 깨졌다든가 아니면 급등을 한다든가 이런 추세의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그냥 어떤 시간 조정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크게 어떤 좀 목선을 지금 깨서 추세가 완전히 크게 하락을 한다든가 여기가 지켜져 가지고 다시 한번 1.19000을 또 간다든가 물론 이제 지지를 받으면 또 1.19000을 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서의 대응은 좀 관망이 좀 맞지 않겠나. 어떤 매도다 매수다의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좀 기간 조정에 횡보 구간에 들어와 있다. 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임이 계속 좀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 하단에 1.17700 그리고 상단에 1.19454 이 사이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조금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 세워주셨네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프로핏 트레이더의 유로 전략도 확인해 보죠. 프로핏 트레이더님. 예. 네네. 자, 오늘 장에서의 유로 방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딱 우리가 직전에 골드 그 단기적인 매수 전략을 유효를 했죠. 네. 유효를 했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인기가 없는 상품이에요. 네. 저도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잘 안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직까지 조금은 매도 추세가 저는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살아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금일 지금 현재가가 어떻게 보면은 전일 저가 부분이거든요. 네. 예, 현재가가 전일 저가 부분이고, 유로가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추가 하락이 더 나온다고 한들 아래쪽에 좀 가까이, 그 다음 지지대가 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지지대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제가 유로를 매매를 한다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매매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1.17700 라인, 17,700 라인이죠. 17,700 라인에서 저는 매수를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기다린 후에.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매매를 하지 않고요. 차라리 유로 같은 경우에는요. 빠지길 기다린 후에 매수를 들어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는 이 700 라인 정도에서 저는 매수 자리가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가 이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위쪽으로 좀 고개를 들어주게 된다면은 가장 쉽게 보이는 우리가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자리가 몇 개가 있거든요. 유로가요. 가장 쉽게 보이는 매도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잠시만요. 차트가 제가 봤을 때 이 18,400 라인 앞에 1점은 제가 절삭할게요. 18,400 라인에서 매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프로핏 트레이더는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 일단 세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유로 전략까지 함께 좀 살펴드렸는데 오늘 지금 지수를 좀 다시 한번 볼까요? 계속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규시장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다우와 S&P는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장 초반에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 다우가 260포인트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1%가량 빠지고 있고 S&P는 1.7%, 나스닥이 오늘도 매도가 강합니다. 정규시장도 3.36%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테크주들이 많이 빠집니다. 애플도 3% 넘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모두 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많이 빠지고 있다고 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좀 하락세가 이어질까요? 계속? 네, 이제 이렇게 좀 하락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네, 아름다운 하락. 일봉을 보시면 제가 라인 하나를 이거를 오늘 그린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대회를 할 때 대회 한창 기간 중에 이제 그러는 라인이에요.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정말 아름다운 조정이 보여지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11,265포인트까지 이제 밀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좀 더 밀렸으면 참 좋겠고요. 참고로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나스닥에 대해서 이제 기술주 고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매도를 일단 하셔야 된다. 계속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의 미래 전략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고민을 해보세요. 미국 주식 지금 해외 선물하는 시간인데 미국 주식 얘기하냐? 어차피 이제 미국 주식들을 전부 다 이제 모아가지고 나스닥 선물로 만든 나스닥 100 지수를 선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나스닥 선물과 나스닥에 포함되는 미국 주식 종목들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하려면 테슬라에 도대체 얼마나 알고 투자하고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 좀 잘 알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 내년에 이 폭스바겐이 글로벌 양산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전기차를. 그럼 네. 내연기관 기존의 빅 메이커들하고 테슬라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 전쟁에서 그럼 누가 이길 것이냐를 우리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전기차 점유율을 일정 부분 뺏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경기가 안 좋은데 테슬라 전기차를 막 팔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유로존에 있는 전기차 위주로 판매할 거고 보조금은 그쪽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유리한 키는 유로존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게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에서 헛다리를 집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자율주행에서 자율주행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주요 포인트가 이제 사람의 눈, 뷰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눈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테슬라, 원래 보통 자율주행은 뭘로 하냐? 적외선 센서로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약간 다르게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적외선 센서의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적외선 센서가 기존 가격이 10분의 1로 나왔어요. 그래서 10분의 1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 완전히 지금 잘못 짚었거든요, 자율주행도.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악재들이 좀 모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밀렸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기술주들 마찬가지로 현재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11,265에서 지지받고 여기서 다시 올라서면 그때 다시 상승을 보면 좋지 않을까.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기술주들이 워낙에 지금 현재 고점 논란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매물 자체가 분명한 얘기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네. 이 매물은 한 번에 이렇게 막 쏟아져서 사람들이 막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주식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을 해서 약간은 좀 비중을 좀 그쪽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원래 미국 주식의 60에서 70% 트레이딩은 전부 다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트레이딩 때문에 한 번에 급락이 차익 실현 나올 때 한 번에 다 같이 나와요. 다 같이 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 이거 매물 소화하면 다시 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매물 소화하고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네. 오늘 11,265를 찍어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다행히 월 하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잠만 계속 틀려가지고 힘들었는데 네. 결국 이렇게 큰 자리를 주려고 나스닥 매도가 계속 밀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해외선물을 시청했던 분들이라면 네. 제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현재 지금 상황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지수 계속 좀 낙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규시장도 계속해서 키워가네요. 나스닥이 4%까지 넘었습니다. 다우가 1% 넘게 빠지고 S&P도 2.3%, 나스닥 4%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그런데 제가 이럴 줄 알고요. 네. 국내 주식도 제가 우리 그 노란통 메신저에 계시는 분들한테 국내 주식 오늘 저점 반등 이제 전략 후강 예상했거든요. 예상했는데 주식 추가 매수 안 했어요. 네. 지금 추가하면 추가로 더 밀릴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지표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나 또 트위터를 하나 날렸네요. 지금 Great Job Numbers라면서 굉장히 또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아주 좋다. 지금 오늘 137만 건이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실업률도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8.4% 발표가 됐는데 지금 뭐 기대보다 훨씬 더 좋고 깊고 빠르게 회복이 됐다는 자화자찬의 메시지를 또 남겼는데 역시 또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안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지표에서 이제 실업 보조금을 주는 거 싫다 그랬거든요. 네.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가야 된다.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가야 되는데 실업률이 잡넘버가 이렇게
실업률이 좀 좋게 나왔다 그래서 본인이 좋으면 안 되죠. 본인은 이거 말고 고용 유지 지원금을 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뭐 했는지 자주 까먹는 분이라서 충분히 뭐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트레이더들 계속 연결이 돼 있는데 저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호 소장 트레이더 연결을 해보죠. 성호 소장 트레이더님. 네. 네. 자, 저희 지금 대회 5주 동안 함께 하셨고 또 마지막 일주일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방송해주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대회 출전이 이번에 참 저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동기부여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분 또 시즌 4인가요? 다음 분에는? 시즌 4에는 좀 더 좋은 성적 좀 거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시즌 4가 열릴지 저희 PD님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그때 연말에 제가 하자고 다시 한번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송호 소장님 MDD 최소 MDD 가장 금액 대비 가장 적은 손실폭을 기록하신 그런 분으로 지금 1위로 선정되셨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그거는 상당히. 예,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안정적인 매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MDD 1.47% 굉장히 낮아요, 이거. 보통 펀드에서 좋은 펀드들이 MDD 20% 이내거든요. 네, 펀드에서. MDD 20% 이내도 안 쓰고 1.47%면 본인 원금 대비 리스크를 정말 조금밖에 안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죠. 선물로 또 이 정도 수치라는 거는 진짜 참 놀라운 수치라는 거 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노란톡에서 성원 소장 검색하셔서 입장해 보시고요. 성원 소장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스파이더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스파이더 트레이더님. 네. 네. 자,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일간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을 하셨죠. 3,600만 원 가량. 사실은 거의 1억 가까이 수익이 났지만 저희 청산 기준으로 3,600만 원의 일간 수익을 기록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또 5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또 치열하게 트레이딩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좀 좋은 트레이더 분들하고 대회를 좀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었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대회였던 것 같고 좀 약간의 어떤 운도 좀 따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운이 굉장히 좀 큰 어떤 추세를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그게 좀 굉장히 좀 어떤 크게 좀 대회 승리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시 좋은 트레이더 분들하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더 좋은 성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즌 1, 2 때 제가 2달 했었거든요. 근데 2달 했으면 지금 스파이더 트레이더는 1등이었을 거예요. 아마 지수 금당을 요 수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상당히 좀 시즌 2 때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짧아서 그 전체 롱 포지션을 봤던 부분이 제대로 봐야 하는데 참 약간 아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일 최대 수익 기록하셨으니까 난 정말 화끈하게 트레이딩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답은 나옵니다. 바로 스파이더 트레이더. 네, S스탁 스파이더 트레이더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연결을 해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보고요. 마지막으로 프로핏 트레이더까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핏 트레이더님. 네. 네, 자 배틀리그 1위에 빛나는 프로핏 트레이더님도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이번 그 대회 참여해서 배틀리그 우승을 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라는 거는 분명히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길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길게 오랫동안 같이 하실 분들은 제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 선물 매매를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안 보면 안 되거든요. 분명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시장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건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주식 선물을 어느 정도 같이 병행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나는 주식도 매매를 하는데 선물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제 노란통 메신저로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선물이신 시즌 4가 시작이 된다면은 또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들 지금 시즌 4를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프로핏 천재 대표님이 그래도 그 목표하신 거 다 이뤘어요. 맞아요. 월 1,000만 원 수익 이루셨고 누적 수익금 3위,
결국 배틀률이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이 트레이더들의 실력은 대회를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이미 다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프로피 트레이더의 추가적인 더 전략 앞으로 계속 함께 하실 분들은요. 마스터 천윤재 대표 검색하시면 들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마치기 전에 오늘 당첨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만 원 상품권 받으실 분 두 분 먼저 알려드릴게요. 0368님 그리고 3861님 이렇게 두 분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다음 무료 이용권 받으실 분 네 분 소개해드릴게요. 1002님, 8715님, 7766님 그리고 2061님 이렇게 총 네 분입니다. 오늘도 6분, 마지막으로 6분께 선물을 드리고요. 수령까지는 시간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정철 해설위원님 마지막이네요. 네. 일단 뭐 2달 거의 3달 반, 2달 넘게 저희가 지금 저랑 같이 했는데요. 일단 제가 뭐 말대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다시 음봉jam보 퀴즈는 약 한 10% 승률로 맞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음봉jam보 퀴즈 대회를 꼭 한번 하면 제가 한번 꼭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익률 대회 뭐 해외선물레신 대회도 한 다음 대회는 한번 저도 한번 참가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저 김보대 내지 저 노란톡 들어오잖아요. 저는 해외 선물 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중국 주식, 인도 주식 다 합니다. 유럽 주식 다 하기 때문에 인도 주식까지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면 나는 진짜 글로벌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하고 싶다. 투자의 모든 걸 하고 되게 합법적인 거 하네요. 되게 합법적인 거 하기 때문에 이상한 FX 양봉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합법적인 거 모두 다 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태양광이나 이쪽에 상당히 좀 괜찮은 중국 업체와 그래서 미국의 좋은 종목들도 발굴해 왔으니까 그냥 주식하시는 분 오시고 해외 선물하시는 분 제가 해외 선물 직접 보여드렸잖아요. 실시간으로 수익 잘 내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실전 매매 계좌로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해설위원님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모두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다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